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86쪽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을 공부하겠습니다.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방금 전에 부작위를 배웠죠. 이 전 단계에서. 이번에 인과관계.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 이건 뭘까? 그래서 자, 우선 인과관계의 뜻이 뭡니까? 뜻. 우리 형법 17조에 법조문이 있는데 보기 전에 인이 뭡니까? 원인하고 과가 결과지요.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는 거, 이런 걸 인과관계랍니다.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는 걸 갖다가 인과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면 인과관계가 있다. 원인과 결과가 연결 안 되면 인과관계 없다. 이 말인데, 우리 형법 제11조 보면 어떤 행위라도 제2요소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할 때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면 항상 이 원인과 결과가 연결돼 있다. 이러면 인과관계 있는 거예요. 기수죠? 그런데 원인과 결과가 연결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인과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미수죠. 그리고 미수범 처벌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데, 아무튼 인과관계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문제인데, 어떻든 만약에 내가 봐봐요. 내가 B를 살해하려고 뭘 던졌습니까? 표창을 던졌다. 표창을. 그런데 표창에 B가 맞고 사망했다. 그럼 내가 던지는 표창과 B의 사망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인과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수. 그런데 만약에 내 표창이 막 B를 맞으려는 순간에 B가 벼락 맞고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던지는 표창과 B의 사망 사이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과관계 없죠. 미수. 만약에 미수 없으면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합시다. 인과관계는 기수와 미수의 경계지요. 있으면 기수, 없으면 미수입니다. 그리고 항상 인과관계는 결과범에만 문제되죠. 거동범은 문제 안 되겠죠. 왜? 동작만 있으면 기수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인과관계의 뜻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인과관계의 종류를 봅시다. 종류. 유형. 그런데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요. 기본적 인과관계. 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인과관계를 갖다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교과서 87쪽 있죠? 거기 가로 3번 인과관계 여러 유형이 있죠. 그걸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게 인과관계다 이렇게 한번 배우는데, 자, 먼저 A가 C를 살해할 생각인데, C를 살해하면 치사량의 청산가리가 10g이에요. A는 소주에 청산가리 10g 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C가 마시고 죽었어요. A가 소주에 탄 청산가리 10g과 C의 사망 연결되지 않습니까? 인과관계 있죠. A 뭐가 된다? 살인? 기소가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지금부터는 이제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되는 경우. 어느 경우에 문제될까? 자, 한번 하나씩 볼까요? 이중적 인과관계 있어요. 이중적 인과관계. A와 B가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고 하면 공동주문이니까 모르는 사람. 자, 원수 C를 살해해서 A는 소주에 청산가리 10g, B는 맥주에 청산가리 10g 줬단 말이에요. C가 소맥 짬뽕에서 합치가 20g이잖아요. 맞고 사망했어요. 둘 다 치사랑이에요. 둘 다 치사랑. 다 인과관계 있죠. 둘 다 뭐다? 살인기수의 동시범입니다. 짜고 한 것을 공동정범, 안 짜고 한 것을 동시범이라고 하죠. 다음 두 번째, 누적적 인과관계가 있어요. A와 B는 사실 모르는 사람인데 C를 살해하려고, 자 A는 양주에 청산가리 5g, B는 맥주에 청산가리 5g이요. 치사하게 10g인데 합쳐서 마시고 짬뽕에서 마시고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 다 인과관계는 있지요. 왜?
사망에 연결되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단독으로는 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 위에 것은 단독으로 살해했잖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는 있으나 뭐가 없다? 그 배우겠지만 객관적 기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 기수가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둘 다 살인 미수의 동시범입니다. 그 배웁니다. 객관적 기소. 세 번째. 자, 경합적인 관계. 경합적인 관계. A와 B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A는 C를 살해해서 양주의 청산가리 식구라. B는 막걸리에 청산가리 식구라고 탔단 말이에요. C가 막걸리 먹고 사망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막걸리를 안 먹었으면 양주 먹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 경합이 있죠. 경합. 그러면 막걸리 먹어 죽었으니까 B가 살인기수고 A는 뭐가 되겠습니까? 살인미수가 되겠죠. 이에 대해서 네 번째 따라서 할까요? 추월적 인과관계에서 추월적이 추월하면 앞선다는 거죠. 자, 만약에 A와 B가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A가 C를 살해해서 10g의 청산가리를 소주에 타서 먹었단 말이에요. C는 먹었어요. 그런데 청산가리는 바로 약효가 발효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경과돼 발효됩니다. 30분 경과돼요. 그런데 25분 경과할 즈음에 B가 표창을 던져서 C를 죽였단 말이에요. 어차피 C는 A가 먹인 청산가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B가 앞섰죠. 초래했죠. 이런 걸 추월적 인과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A가 살인기수가 되고 A는 뭐다? 살인미수가 되겠죠.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가설적 인과관계가 있어요. 가설적 인과관계. 가설적 인과관계 뭘까? 만약에 A와 B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A가 C를 살해하려고 10g의 청산가리를 소주에 타서 먹였단 말이에요. C는 그걸 먹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에. 마찬가지로 B도 C를 살해하기 위해서 C가 탑승한 비행기에다 시한폭탄을 장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이륙을 했단 말이에요. 이륙한 다음에 얼마? 30분이 경과할 즈음에 약효가 발효돼서 C가 사망했어요. 자, C가 사망 후에 20분 경과할 즈음에 자, B가 설치한 시한폭탄이 터져가지고 승객 전원이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C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여기서 C가 죽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 A 때문이죠. A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현실적 인과관계, 당연히 인과관계 있죠. 그러면 A가 없었어도 B가 설치한 시한폭탄에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가설적 인과관계란 말이에요. 가설적 인과관계. 그죠? 가설적 인과관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따라서 할까요? 비유형적 인과관계에서 비유형적 A가 C를 도끼로 살해하려고 내리쳤어요. 그런데 C가 싹 피하는 바람에 팔에 약간의 상처만 발생했어요. 죽을 상처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끼에 맞아서 C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도끼에 묻어있는 세균에 감염돼서 사망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비유형적 인과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어요. 아무튼 이런 게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인과관계인데 그럼 우리 형법은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딱 조문 두 줄입니다. 어떤 행위라도 제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할 때는 그 발생된 결과로 벌어진다. 이렇게만 간단히 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88쪽 보면 인과관계 이론이 나왔어요. 인과관계 이론. 즉 학설이 나온다. 학설. 그래서 학설과 판례가 나오거든요. 자, 아무튼 교과서 88쪽 보면 인과관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과 판례 공부하겠죠. 그래서 학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학설이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학설만 나오니까 중요한 학설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씩 정리합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 번째죠.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이요. 학설과 판례.
학설과 판례인데 첫 번째가 조건설입니다. 조건설. 조건설은 자, 이 결과 발생에 대해서 이 결과 발생에 대해서 조건이 있죠. A 조건, B 조건, C 조건. 결과 발생에 대해서 큰 조건, 작은 조건 할 것 없이 전부 다 인과관계에 있어요. 인과관계에 있어. 다 있어요. 그래서 CSQN에서 절대적 제약 공식에서 결과 발생에 대해서 무조건 조건만 되면 다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본 것이 조건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설이라면 인과관계 범위가 무한정 확대돼요. 그래서 너무 확대 다 인과관계가 있어요. 다 기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체형법정주의 보장적 기능을 손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무슨 말일까? 자 A가 C를 살해할 생각으로 상해입니다. 상해할 의사를 가지고 뭘 던졌어요? 표창을 던졌는데 C한테 표창이 스치면서 가벼운 경미한 상처를 발생했어요. 죽을 상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피를 많이 흘려. 그래가지고 119차를 불렀어요. 그래서 119차 운전수가 C를 병원에 후송하려다가 자 너무 과속한 나머지 차가 전복됐어요. 그래서 그만 C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골절상. 그래가지고 누구 병원에? D병원에 입원했는데 D병원에 간호사 이녀가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발생했는데 C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장렬하게 불타 죽었습니다. 그러면 A가 이렇게 표창 안 던졌으면 C가 119차 탈 일도 없고 그리고 다리가 부러질 일도 없고 그리고 화재로 죽을 일도 없단 말이에요. 자, 이 C의 사망에 A는 작은 조건, C 조건을 제공했어요. 가장 큰 조건을 제공한 이 간호사 당연히 뭡니까? 과실치사가 되겠죠. 실수로 했으니까 과실치사죠. 그러면 A는 뭡니까? 상해했는데 결국 죽었잖아요. 비록 사망에 작은 조건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인과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한다. 상해치사가 돼요. 상해치사죄. 그래서 만약에 살해사면 살인 기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가 다 있어요. 얘도 있어요. 일부차 운전수도 과실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 범위가 무한정이 됩니다. A뿐만 아니라 A를 낳은 엄마. 왜 이런 애 낳았어요? 엄마도 인과관계에 있어요. 외할머니도 있어요. 이렇게 인과관계 범위가 이렇게 무한정 확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설은 인과관계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니까 어떻게 문제가 있죠. 다 기소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한 것이 따라서 할까요? 원인설입니다. 원인설은 그러지 말자. 큰 조건 요것만 인과관계에 있고 나머지는 없다. 그래서 큰 조건만 인과관계에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게 원인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 A, B, C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자. A, B, C가 모르는 사람이요. D를 살해하려면 치사량의 청산가리 10g인데 A는 소주에 청산가리 3g, B는 맥주에 청산가리 4g, C는 양주에 청산가리 3g을 탔단 말이에요. D가 짬뽕을 워낙 좋아해서 다 마시고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설은 따라서 할까요? 필연 조건. 그러면 필연 조건에 하면 필연 조건. 자, 봐봐요. 이 세 개가 다 있어 10g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A, B, C 세 명 다 살인 기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필연 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원인에서 필연 조건에 하면 A, B, C 세 명인데 두 번째 최후 조건 써요. 최후 조건. 최후 조건은 가장 늦게 먹이는 거예요. C죠. C만 살인 기수고 A, B는 살인 미수가 돼요. 그런데 최유력 조건이라고 있어요. 최유력 조건. 이럴 때는 가장 많이 먹이는 B죠. B만 살인 기수고 나머지는 미수가 돼. 이렇게 원인설은 원인, 최유력 조건, 필연 조건, 최후 조건. 이것들은 인과관계 있는데 이 학설은 3명 살인 기수고 이 학설은 C만 살인 기수고 최유력 B만 이렇게 학설에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지하는 학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과서 몇 쪽? 89쪽에 나와 있는 원인설이란 말이에요. 원인설. 그래서 세 번째 등장한 것이 따라서 할까요?
상당 인과관계설입니다. 상당 인과관계설.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설이 판례거든요. 판례. 자, 판례인 상당 인과관계설은 조건설이라든지 또는 원인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인과관계하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는 자연법칙인 인과관계하고, 자, 너 탓이야, 네 잘못이야, 규범평가, 네 잘못이야, 네 탓이야,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 한다? 상당성이라고. 상당성. 그래서 상당하다, 괜찮다, 상당하다. 상당하면 인과관계 있고 기수, 상당하자면 인과관계 있고 미수. 만약에 미수범 초복이라고 쓰면 무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과관계하고 규범평가를 합쳐서 상당성이라는 말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기수, 없으면 미수,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상당 인과관계설입니다. 특히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인데 상당 인과관계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89쪽 봐요. 89쪽 보면 자, 핵심 판례 밑에 봐요. 부분 2번 봐요. 상당성, 판단기선, 주관적 상당 인과관계설과 밑에 리은번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설. 넘겨봐요.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90쪽에 보면 표 있죠. 주관적 상당 인과관계설은 행위자, 범인이 행위 당시에 알았던 사정을 기출합니다. 이에 대해서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설은 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사정을 판사가 판단합니다. 법관이. 그렇지만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알 수 있던 사정 기출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현재 판례는 뭡니까? 판례는 절충적 판례는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입니다. 그래서 행위자, 범인이 행위 당시에 알았던 사정과 일반인이 알 수 있던 사정을 기출해서 판단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인데, 주목, 시험의 출제 포인트 여기 나온단 말이야. 이 판례가 인정한 거예요. 내가 인정해. 판례가 인정. 판례는 어느 경우 상당 인과관계가 있고 어느 경우 없는가, 이거 암기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여러분들이 판례가 인정하는 상당 인과관계설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알아야 되는데, 주목, 자, 외워야 됩니다. 항상 판례는 키워드가 있죠. 자, 따라서 합니다. 지병 사건. 지병. 내가 B를 때렸는데 지병에서 죽었습니다. 인과관계 있어요. 폭행, 치사. 두 번째, 특이체질. 아니, 내가 B를 밀었는데 갑작스런 혈압상승으로 고혈압 죽었단 말이에요. 특이체질. 세 번째, 의사의 수술지연. 의사가 수술 지연한다며. 그래도 인과관계 있어요. 내가 B를 폭행했는데 의사가 바로 수술했으면 살 수 있는데 지연하는 바람에 인과관계 있어요. 자, 다음에 피해자의 치료소월. 피해자가 충분히 치료했으면 살 수 있는데 피해자가 치료를 소홀히 해서, 이것도 다 인과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과관계 없는 거. 자, 따라서 할까요? 뇌수종 사건. 아니, 내가 학생 B를 약간 때렸는데 B가 뇌 두께가 얇아지는 뇌수종을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뇌수종 사건. 이런 경우는 인과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아궁이 폭파 사건. 아궁이 폭파. 내가 화약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화약을 있잖아요. 군청에서 화약 조사 나왔는데 여분의 화약을 어디 감췄어요? 아궁이에 감춰가지고 인부들이 불때다가 폭발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 기상천외하게 아궁이에 감추는 것은 우리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인과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이거 말고도 트럭 왼쪽 바퀴, 약종상 사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판례 암기하는 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판례 보면서 암기해 봅시다. 자, 교과서 89쪽 표본까지 다시 한번. 판례가 뭘 채우고 있습니까?
상당 인과관계설이죠. 그래서 거기 핵심 판례, 거기 1번 판례 추천할 지고 지병 사건. 내가 있잖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2번 내팽개쳤는데 얘가 지병을 앓고 있어서 사망했단 말이야. 지병 사건. 그 밑에 2번은 자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진행하고 있다가 1차로 지나가던 A차량이 급하게 끼어들어 곧바로 정차하는 바람에 급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쇄 추돌 발생해서 갑자기 차에 가다가 점거해버리면 돼야 안 돼. 도로에서. 급정차 사건 당연히 인과관계 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지병 사건 인과관계 있다. 2번 급정차 사건 인과관계 있다. 없다면 틀립니다. 넘기고 다음 페이지에 핵심 판례 또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고혈압 특이체질이죠. 특이체질. 그래서 이런 것 전부 다 인과관계 있습니다. 우리 88쪽 볼까요? 88쪽도 중요한 판례 몇 개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핵심 판례 1번. 자, 2번 뭐요? 2번. 자, 전원조치. 자, 키워드가 전원조치입니다. 전원조치 사건입니다. 자,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임산부를 갖다가 임산부에 대해서 재앙절개 수술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대형 출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병원은 피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럼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병원에 지금 현재 임산부가 지금 이런 상태로 당신 병원에 가니까 빨리 혈액 준비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면 그냥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병원에서는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치대 사망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망에 대해서 인과관계 있죠. 자, 의사 전원조치 사건 병원에 옮기는 거. 그리고 다음에 3번은 뭡니까? 뺨을 한 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서 땅바닥에 부딪혀서 상해 입어가지고 며칠 후에 사망했단 말이에요. 입원 치료하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입원 치료하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당연히 뭐다? 인과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중요한 판례죠. 낙태 교사 사건입니다. 자, 내가 있잖아요. 레지던트인데 비녀와 내연관계인데 비녀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어 비녀한테 지금 현재 내가 레지던트니까 아직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낙태할 병원을 소개시켜줬단 말이에요. 낙태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얘 여자가 낙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남이 야 그럼 너 헤어진다. 너 끝이다 하니까 비녀가 그때서야 A남이 소개시킨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낙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다른 병원 낙태에서도 인과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지던트 낙태 교사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낙태 교사 사건입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어떻게? 2번 자 병원 전원조치 사건 인과관계 있다. 합병증 사망 사건 인과관계 있다. 3번 낙태 교사 사건 인과관계 있다. 지병 사건 인과관계 있다. 급정차 사건 인과관계 있다. 또 하나 특이체질 고혈압 인과관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외워야 됩니다. 지병, 특이체질, 의사의 술지연, 피해자의 술롤. 그런데 없는 거 뇌수정 사건이라든지 아까 봤지? 아니 여분의 하약을 어디에 숨겨가지고 아궁이에 숨겨져. 아궁이 폭파 사건. 또 트럭 왼쪽 바퀴 약종상 이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부정 판례 요게 별표 3개고 항상 시험에 나오고 나중에 이건 기초 판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완해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인과관계 학습 배우고 있죠? 첫 번째 조건설, 두 번째 원인설, 세 번째 판례인 상당 인과관계설을 배우고 있죠? 이에 대해서 네 번째 자 다수설인 합법칙적 조건설이다. 합법칙적 조건설이요. 합법칙적 조건설은 다르단 말이에요. 주목. 이렇게 상당 인과관계가 인과관계하고 규범평가를 같은 틀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인과관계하고 규범평가를 분리시켜야 된다. 규범평가를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경험칙에 합당한 합법칙적 조건,
합법칙적 조건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냥 합법칙, 경험칙, 상식에 합당한 조건, 그리고 교부법과는 객관적 기속이론. 그래서 객관적 기속이론이 등장한 것이 합법칙 조건설입니다. 이거 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어땠어요? 상당 인과계에서는 주목, 인과관계가 있으면 기수, 없으면 미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나 합법칙적 나눠서 판단, 이게 쪼개서 나눠서 합법칙적 조건에서 인과관계에서도 너 탓이야, 네 잘못이야, 이렇게 너 탓이야, 너 잘못이야, 객관적 기속을 인정하면 기수. 그러나 아무리 합법칙적 조건에 의해서 인과관계 하도록 너 탓이야, 너 잘못이야 할 수 없고, 불행하고 불운하고 재수가 없다, 왕재수, 이럴 때는 우리가 객관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수 없으면 무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서 보잖아요. 인과관계 따로 교훈평가 따로 나눠본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나눠본 것이 다설인 합법칙적 조건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설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상당에서는 상당성을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합법칙적 조건설은 자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이 뭡니까? 객관적 기속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합법칙적 조건에 의해서 인과관계에서도 불행하고 불운하고 재수가 없는 것은 객관적으로 너 탓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미수, 없으면 무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법칙적 조건에 의한 객관적 기속의 척도,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걸 검토합시다. 첫 번째, 지배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론. 지배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론. 내가 충분히 지배 가능했다, 내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이건 객관적 기속에서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배 불가능하다고, 회피 불가능해, 여기 객관적 기속이 없어요. 지배 가능성, 회피 가능성,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해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 내우 사건. 주인 A는 머슴 B가 미워요. 왜? 일은 잘하는데 밥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주인 A는 머슴 B를 살해하려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들판에서 일을 시켰어요. 왜? 벼락 맞고 죽으라고. 그래서 머슴 B가 일하다가 진짜로 벼락 맞고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주인이 일을 안 시켰으면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요. 합법칙적 조건의 인간계지만 아니 벼락 맞고 죽은 것은 불행하고 불운하고 재수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벼락을 우리는 지배할 수 있어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객관적 기속이 있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겠죠. 만약에 자 상속인 사건이죠. 상속인 사건. 조카 A는 삼촌 B의 유일한 상속인이란 말이에요. 삼촌 B가 억만장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카 A는 유일한 상속인인데 삼촌 B가 지금 해외 출장 가는데, 여행 가는데 안전도가 높은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카는 삼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빨리 죽으라고 안전도가 낮은 잘기를 타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 삼촌은 안전도가 낮은 잘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 비행기 추락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해. 이건 재수없게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객관적 기속 인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두 번째는 위험을 새로 만들었어요. 위험을 창출하거나 위험을 증대했으면 객관적 기속을 인정하는데 위험을 감수하거나 허용된 위험, 이것은 객관적 기속이 없단 말이에요. 그 위험을 창출한 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생각할 수 있죠. A는 B를 살해하기 위해서 B가 탑승한 비행기에다 시한 폭탄을 설치했어요. B는 그 비행기를 타고 이루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 비행기가 시한 폭탄이 터진 게 아니라 갑자기 다른 원인에 의해서 기관 고장을 이렇게 추락한다. 추락하고 하면서 추락과 동시에 치명과 맞닿으면서 폭탄도 같이 터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어요?
혹시 지명가 맞닿으면서 폭발해도 폭탄이 터진 것도 많이 박살나잖아요. 그런데 폭탄을 터뜨리면서 위험을 더 증대시켰죠. 그러면 A 이 사망에 대해서 너 다시야, 너 책임이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위험을 감소시켰다. 주목. 자, 이게 A하고 B가 지금 자 공사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B는 밑을 보고 가고 있고 A는 위로 보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판이 있잖아요. 철판이 B의 머리 향해 떨어진단 말이에요. B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밑을 보고 가니까. A는 보인단 말이에요. 맞으면 직사에 머리 맞으면. 그래서 A는 점프해가지고 B를 이단쪽으로 가게 해서 넘어지겠어요. B가 갈비뼈 2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A가 B를 안 때렸으면 바로 머리 맞고 직사했단 말이에요. 물론 A가 B를 상해를 했죠. 왜? 2단 접착기로 가게 해서 중상을 입혔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죽을 걸로 뭘 막았어요? 상해로 막았단 말이에요. 위험을 감소했지 않습니까? 위험 감소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A한테 야, 너 사기했지? 갈비 버린 거 책임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런 것은 객관적 해석이 없습니다. 처벌이 안 한단 말이에요. 또는 세 번째, 규범의 보호목적. 우리가 규범의 보호목적 내에 있다. 이럴 때는 객관적 기속을 인정하지만 밖에 있다, 전혀 밖에 있다. 이럴 때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거 어떨까요? 내가 A가 지금 누구 집에? B의 집에 불을 졌단 말이에요. B의 집에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단 말이에요. 많이 모여있어요. 시장 갔다 온 B가 보니까 자기 집이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집이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B는 이 집에다 뭘 숨겨놨어요? 금송아지를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끌어 들어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말려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런데 B는 끝내 뿌리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빠져나오고 그냥 사망했어요. A가 불을 안 질렀으면 B가 죽을 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 B의 사망에 합법칙적 조건에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년에 들어간 이 B를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규범의 보호 목적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만 되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이 객관적 기속이론입니다. 아무튼 객관적 기속이론은 합법칙적 조건설에서만 나오는 거죠. 자, 교과서 봅시다. 92쪽. 92쪽 보면 제일 위에 있는 핵심 판례 봐요. 자, 충분한 치료하자는 거 있잖아요. 충분한 치료. 피해자 치료 소리죠. 당연히 인과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봐요. 다음 페이지 92쪽 봐요. 92쪽. 제일 위에는 핵심 판례, 1번 판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뺨. 자, 출전하지요? 무슨 사건? 아까 우리 외웠습니다. 뇌 수정 사건. 인과관계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2번. 자, 우리가 지금 간 기능. 자, 우리가 혈청에 의한 간 기능 검사를 하지 않고 마취를 시켰단 말이에요. 마취.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쳐놓을까요? 할로테인 전신 마취 사건입니다. 원래 할로테인 전신 마취 하려면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까 간 기능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취를 해야 되는데, 아니 간 기능 검사를 하지 않고 마취했는데 갑자기 발작 쇼크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 기능 검사 하지 않으니까 쇼크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인과관계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그래서 외웁시다. 자, 할로테인 전신마취 사건. 할로테인 전신마취 하려면 간 기능 검사는 안 하고 있죠. 이거 당연히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있잖아요. 유명한 판례죠. 봉침 사건. 마찬가지로 자, 한의사가잖아. 환자한테 혹시 봉침, 벌침 맞은 적 있나? 맞은 적 있다. 그만 넣고 봉침을 하는데 그만 알레르기 반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한의사는 누구만 믿고 한 거예요? 환자만 믿고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인과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침 사건 인과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과관계 없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뇌 수정 사건, 트럭 왼쪽 바퀴, 약종상, 할로테인 전신 마취,
그리고 봉침 사건은 인과관계 없다.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인과관계 있다면 틀려요.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없다는데 서로 바꿔치기 한 것은 틀리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객관적 기속이 있죠. 그래서 1번 가로 2번 봐요. 객관적 기속의 판단 기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회피 가능성이죠. 다음 페이지 2번 위험 실현이 있죠. 실현에서 2번에 위험 창출 증가, B번 허용되지 않는 위험 이런 게 있는 거 쭉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94쪽 거기 보면 핵심 판례 봐요. 고혈압 환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으로 충격받는 나머지 상해 입은 것이 할지라도 피해자가 어깨 죽자고 정 가다가 놓아줬는데 그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있잖아 비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야 비야 그러지 마 하면서 어깨 죽자고 잠깐 걸어가다가 놔뒀는데 얘가 갑자기 씩씩거리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깨 죽자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사망한 거 있잖아. 전혀 우리가 예상 못한 거란 말이에요. 애경화성이 없어요. 애경화성. 그래서 폭행 치사상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 판례를 가다 뭐라 합니까? 어깨 쭉 쥐잡고 걸어간 사건이 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봤지만 인과관계에서는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객관적 기속이 뭔가 대략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 어깨 쭉 쥐잡고 걸어간 사건은 인과관계 내에서는 뭐가 없다? 애경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폭행죄만 되지 폭행치사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지만 뇌수종 사건이라든지 할로테인 전신마취 사건이라든지 봉침 사건은 인과관계 없지만 아까 봤지만 지병 사건, 특이 체질, 피해자의 치료설, 의사의 수술 지원 다 인과관계 있었죠. 자, 그래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와 인과관계가 없는 판례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이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